자,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가졌는데 하마터면 모든 걸 잃을 뻔한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엠프리우스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그 갈림길에 딱 서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드론 한 대가 충전 한 번 안 하고 며칠이나 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근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엠프리우스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잠재력이 다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67일입니다. 네, 67일이요. 엠프리우스 배터리를 단 에어버스 드론이 성층권에서 2달 넘게, 그러니까 67일 동안 날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감이 좀 오시나요? 아니, 도대체 기술이 뭐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의 괴물 같은 성능이 나오는 걸까요? 엠프리우스가 괜히 자신들을 10배 더 나은 배터리라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신감의 근원이 뭔지 첫 번째 섹션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배터리, 그 안에는 흑연이 들어가요. 근데 이 흑연이 이제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가 힘든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다음은 뭐지? 하고 찾은 게 바로 실리콘입니다. 이게 흑연보다 에너지를 무려 10배나 더 저장할 수 있는 진짜 꿈의 소재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충전할 때마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엔 그냥 쩍 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엠프리우스가 해결한 겁니다. 어떻게?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은 나노 와이어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팽창 문제를 잡아버린 거죠. 여기서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해요. 똑같은 무게에 에너지를 얼마나 꾹꾹 눌러 담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엠프리우스가 달성한 게 500와트 per 킬로그램.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최고 좋은 배터리보다 거의 2배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성능이 2배 좋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비행 시간이 2배 늘어난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했던 2달 넘게 비행을 가능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역량,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10배는 커진 혁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눈부신 기술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엠프리우스의 이야기에는 이 밝은 빛만큼이나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회사가 그냥 뿌리채 흔들릴 뻔했던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한마디. 회사의 초기 대량 생산 전략의 완전한 실패. 이게 당시 상황을 그냥 다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이걸 막상 공장에서 수천, 수만 개씩 찍어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의 대가는 정말 뼈 아팠습니다. 무려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와, 이 정도면 회사 하나가 휘청할 정도의 엄청난 손실이죠. 이게 바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콜로라도 기가팩토리 프로젝트가 완전히 엎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봐, 엠프리우스는 기술만 좋지 대량 생산은 절대 못해 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이 결국 맞았던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엠프리우스는 이 엄청난 실패 앞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아주 똑똑한 전략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리죠. 그 전략의 이름이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드는 역기 아시죠? 그걸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바벨은 양쪽 끝에만 무거운 원판이 달려있잖아요. 가운데는 비어있고. 전략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양극단에만 집중하는 거죠. 한쪽 끝에는 소량만 만들어도 비싸게 팔 수 있는 초고성능 제품을, 그리고 다른 쪽 끝에는 누구나 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대중적인 제품을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엠플리우스가 그 생산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꺼내든 비장의 카드였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전략이 딱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이맥스는 말하자면 F1 경주용 자동차 엔진 같은 거예요. 성능은 500와트 per 킬로그램으로 세계 최고지만 국방이나 항공우주처럼 아주 특별한 곳에만 쓰이는 제품이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이코는 테슬라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능은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인데 중요한 건 뭐냐? 기존에 있던 배터리 공장 라인에 그냥 쏙 끼워 넣기만 하면 바로 생산이 가능한 드랍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죠. 바로 이 드롭인이 가능한 C코어 덕분에 엠플리우스는 완전히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서 직접 공장을 짓는
자본집약적인 무거운 방식이 아니라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한테 생산을 맡기는 자본 경량화 모델, 그러니까 몸을 아주 가볍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전략이 과연 시장에서 먹혔을까요? 지금부터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숫자로 이 회사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살아나는지 그 턴어라운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 195%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원가보다 2배나 더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그런데 딱 1년 만에 이게 플러스 9% 흑자로 돌아섭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엠프리오스가 더 이상 돈만 쓰는 과학 동아리가 아니라 진짜 돈을 버는 사업체가 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턴어라운드가 그냥 장부상 숫자에 그친 게 아닙니다. 바로 실제 계약으로 증명됐어요. 새로운 시거코어 제품으로 한 대형 드론 회사랑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억 원짜리 반복 구매 계약을 따낸 겁니다. 드디어 전략을 바꾼 게 시장에서 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근데 좋은 소식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매출은 작년보다 무려 350%가 뛰었고요. 고객사는 9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대단한 건 빚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1년 반 이상은 끄떡없을 현금까지 두둑하게 쌓아놨습니다. 이건 뭐 재무 상태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수준, 환골탈태한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엠프리우스 이제 꽃길만 걷겠네 싶으시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쪽과 안 좋게 보는 쪽의 의견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는지 살펴보면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쪽,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숫자가 증명하지 않냐. 턴어라운드는 진짜고 이 새로운 아웃소싱 모델은 성공적이다. 하지만 반대쪽 약세론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콜로라도 공장 실패한 거 벌써 잊었냐. 남한테 생산 맡기는 건 통제도 안 되고 더 위험하다. 결국 양쪽의 주장을 관통하는 핵심은 딱 하나. 과연 앞으로 이걸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실행력에 모든 게 달린 겁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바로 엠프리우스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 이거 남이 쓴 게 아니라 엠프리우스가 직접 투자자들한테 낸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스스로 새로운 전략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엠프리우스의 이 드라마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모든 걸 잃을 뻔했다가 다시 일어선 화려한 컴백 스토리가 될까요? 아니면 안전망도 없이 모든 걸 건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끝나게 될까요?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 미래 배터리 시장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입니다.